내가 그릴 대상이 어떤 기본형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니은자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이렇게 놓여 있는지를 먼저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몸통이 될 동그라미, 머리, 그 다음에 이 몸통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 위치에 머리가 있는지 그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입 이런 식을 가지고 저 오리가 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다듬을까요? 천연목탄은 부드러워요, 되게. 어두운 부분들부터 다 칠하세요. 금방 되죠?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거지가 없으니까 휴지로 할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싹 문질러 주세요. 목탄은 가루기 때문에 이렇게 문질러서 종이결 안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갔던 것들이 지우개로 잘 지워져요. 목탄도 아까 이제 지우는 요령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질문하셨잖아요. 요령이 있어요. 계속해서 문질러주면 종이결 안에 깊게 먹어버린 것들은 잘 안 닦여요. 네, 안 닦이기 때문에 가볍게 문질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탄을 어느 정도 진하기로 드러낼 것이냐에 따라 문지르는 정도의 힘을 손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살짝 문지르면 진한 목탄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옆으로 번지는 범위를 넓게 하면 좀 더 밝게 문질러지겠죠. 지금 지우개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지우개 사용도 지우개로 제가 형태를 조절을 하고 있죠. 형태의 생김새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빛도 그려주고 세게 지우는 데는 밝게 드러나고 내가 이거를 살짝 옆으로 누르듯이 살짝만 해주면 이 목탄을 닦아내는 정도를 조절을 해서 색을 밝은 색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우개는 그렇죠. 지우개 이게 내 성질껏 안 돼요. 네, 내 성질껏 되려면 많이 알아야 돼. 얘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많이 해보면 쉬워지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저는 그 왜 놀이공원에 가면 바이킹 탈 때 뭐 독수리 요새? 하여튼 그런 거 탈 때 안 타본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타고 나면 뭔가 무섭긴 한데 스릴이 있고 재밌잖아요. 그죠? 그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우개로 빛을 조절하는 거예요. 빛도 조절하고 물결도 그려주고. 지우개는 그리는 도구예요. 물결은 반사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부분들은 다 빛이 반사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지우개를 쓱쓱 하면 될 거를 물결을 여러 개 또 그리고 있어.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럼요, 어려워요. 어렵고 그린다는 건 뭔가 이렇게 선을 세워서 눌러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 누른 부분들이 안 지워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해줘야 되는데 자, 물결도 항상 사진하고 똑같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재료는 내가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남이 쓰는 거를 보고 눈으로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정 중에 자꾸 나보다 앞선 경험을 하신 분들의 그림들을 자꾸 보시는 게 좋아요. 털지 말고요. 가볍게 이렇게 붓으로 터세요. 예, 예. 손으로 타니까 묻어. 손으로 털면 묻고요. 그 다음에 손에 있는 땀이나 손에 있는 기름, 로션 뭐 이런 것들이요. 여기에 묻어버리면 목탄가루가 뭉쳐요. 거기에 색이 뭉쳐요. 그래서 붓으로 터시는 게 좋아요. 자, 엄청 빨리 그렸죠. 요게 뭐냐면요. 요 목에 그림자예요. 뭔가 했죠. 내 무늬가 아니라 요 그림자예요. 이렇게 생긴 그림자예요. 칼라 사진으로 된 그림들을, 사진들을 흑백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비슷한 컬러, 그 컬러마다 가지고 있는 명도가 있잖아요. 붉은 색깔하고 푸른 색깔들이 비슷한 밝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흑백으로 전환됐을 때 같은 색처럼 보여서 이래 한 개로 뭉뚱 그려져 버리거든요. 그럼 형태가 모호해지는 것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내가 전환을 시켜줘야 되죠. 결정을 하나 해줘야 돼요. 그림으로 표현할 때 내가 어떤 거를 더 진하게 그리고 어떤 걸 조금 더 연하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해주셔야 돼요. 컬러에 대한 명도, 컬러가 가지고 있는 명도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르잖아. 그죠? 밝고 어두운 거 쫓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붉은색이 더 진한지 푸른색이 더 진한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손쉽게 이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복사기를 이용해서 흑백으로 전환한다던가, 뭐 컴퓨터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에서 이제 흑백으로 전환을 시켜서 연습을 하다가 마무리로 갈 때는 이제 컬러를 보고 어디가 어떤 컬러에 의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정확히 아시면 알아야 그림으로 정리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그리는 사람이 그게 뭔지 알아야 돼. 근데 이제 형태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색만 쫓아서 그리다 보면 형태가 뭔가 뒤섞여서 다른 형태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지금 떠들면서 이제 그 다른 설명을 하면서 그려 들어가는 중간에 제가 이 날개와 이 날개에 대해서 지금 그렸죠. 근데 지금 이 날개는 사진에서 볼 때 굉장히 진해 보이죠. 여기 진해 보이죠. 근데 제가 진하게 안 하죠. 예. 실제로 사진에서 봤을 때 이쪽 명도와 이쪽 밝기가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게 더 내 눈에서 가까이 있는가를 정해서요. 그것도 색 차이를 주세요. 그러면 실제 내가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감이 쑥 있는 깊이감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색 차이를 조금 더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과장을 해 주는 거죠. 가깝게 있는 걸 더 진하게. 그렇죠. 가깝게 있는 걸 더 진하게. 멀리 있는 게 진하고 까맣게 보인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진한 정도를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뒤도 밝고 앞도 밝고 그럴 때는 그럼 멀리 있는 밝기는 더 밝지 않게 해줘야 되나요? 그것도 맞는데 똑같이 밝게 해줘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주느냐면 이 밝기와 그 주변의 밝기를 비슷하게 만들어줘 버려. 그러면 얘는 이 밝은 거에 힘이 약해지겠죠. 약해지죠. 그러고 이 앞쪽에 있는 밝기는 이 밝기 주변에 센 것들이 같이 오는 거야. 그 밝기보다 더 센 것들. 그러면 대비가 강해져서 명도 대비가 강해져서 앞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대비를 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비가 되게 중요해요. 대비라는 거는 명도 대비도 있고 묘사의 정도를 대비. 그러니까 묘사를 앞에 튀어나오는 것은 묘사를 많이 하고 뒤쪽으로 가는 것들은 묘사의 양을 줄여서 마치 멀리 뿌옇게 있어서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비, 색채 대비, 뭐 색을 앞쪽은 선명하고 그 색깔끼리 힘이 부딪히는 색깔들을 많이 써주는데 뒤쪽은 유사 계열을 해가지고 뒤로 쓱 물러나게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대비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죠. 뭘 알아야지 근데 하지. 그죠? 그죠? 알아야지. 그죠? 이해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 그게 다 이해는 안 돼요. 해봐서 내가 해서 느껴야 이제 완전 이해를 한다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기억하고는 계세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시도를 하세요. 한 방에 되진 않아. 시도한다고 다 되면 하산해야지. 그죠? 시도해서 되게끔 노력을 하는 과정이 이제 기초 과정에서 해야 할 연습 과정들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색 차이를 만들어주고 까맣게 보인다고 처음부터 100% 까맣게 올리시는 건 아닙니다. 늘 까만 거는 한 20, 30% 처음에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색을 조율을 해주세요. 그걸 내가 여기 까만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색들은 그거보다 밝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내가 이거 까만 거 기준으로 여기를 조율을 해서 색을 넣었어요. 그럼 얘가 신기하게 얘네를 그리기 전에만큼 까매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얘 올린 것만큼 또 올려줘야죠. 색을 더 올려주고 이거 올린 것만큼 올렸으면 얘는 더 그릴 수 있는 범위가 또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또 얘를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줄 때 어떻게? 아까와 똑같이 면을 굵직굵직하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눈 거를 또 똑같이 세 개로 나눠서 거기다가 색을 짙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밝은 거와 중간 색깔 경계에 색깔이 또 무슨 색이 있는지를 봐서 단계마다 또 단계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단계마다 색깔을 더 세분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분화만 시켜주는 것 색에 대한 세분화와 묘사에 대한 세분화를 더 시켜주는 거예요. 더 많이 그리란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조용해지고 있어. 점점.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에 또 물그림자 이렇게 지는 부분들 좀 이제 색을 싹 올려가면서 그리시면 되죠. 지금 이게 물그림자예요. 물에 비치는 얘의 그림자잖아요. 그거는 색만 맞추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죠? 다 갔네 집에. 다 갔어 집에. 자,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이제 문지른다. 네, 그 연필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문지르지 마세요라고 했죠. 자, 제가 여기까지 하는 과정에서 찰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게 되면 이 손이 이렇게 둥근 면이 넓기 때문에 얘가 종이결 안으로 들어가는 범위가 적어요. 근데 이제 요거 찰필 가져오셨죠. 찰필은 얘를 깊게 먹이면서 색을 더 부드럽게 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데 해볼게요. 색이 좀 더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지는 거 보이세요? 색이 싹 부드러워지죠. 제가 이 오리의 머리 부분, 걔는 시커매 보이는데 좀 별로 시커멓게 안 했죠. 조금 빛을 조금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시커멓게 안 한 거예요. 조금 더 더 묘사를 하면서는 약간 더 색을 올리겠지만 윗면 앞으로 꺾이는 부리에서 이렇게 꺾이는 면을 한번 잡아줬고 눈두덩이 때문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볼에서 약간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여기 살짝 밝게 해주고 여기 얼굴 아래쪽으로 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목 밑에 이 얼굴 때문에 생기는 그늘 부분이 있고 다시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나오면서 여기는 또 밝아졌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형태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원기둥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면이 어떻게 꺾이는지를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밝게 해주는 부분 때문에 얘가 더 여기로 쑥 들어가 보이죠. 이 물 색깔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더 싹 돌아가 보이잖아요. 여기는 이쪽 끝을 진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사진에서 보면 이런 끝에 경계가 진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시고 우린 좀 배웠잖아. 그죠? 입체에 대한 것, 비색에 대한 걸 배운 분들은 그 뒤를 어둡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꺾이는 부분을 어둡게 해줘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알려드린 거예요. 꺾이는 데를 어둡게 해주세요. 이렇게 꺾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어둡게 해주고 여기는 배경과 색 차이만 조금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뒤로 싹 들어가 보이죠. 이해 가시죠? 예. 네. 가자 해보세요. 네. 해보면 이게 연필보다 굉장히 쉽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죠?